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광주시장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훈태 시장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성군과 농어촌공사가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폭염 속에 되려 열사병에 걸린 상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건설 수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감소율의 2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 출신의 산업학사 3명이 독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검찰이 광주시장 집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훈태 시장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은 강훈태 시장 휴가 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압수에 광주시청은 술렁였습니다. 검찰은 시장 집무실에서 결제 서류와 이메일, 메모와 모바일 기기 등을 가져갔습니다. 압수수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수영대 유치위원회 김윤석 사무총장의 관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선 들어 처음으로 광주시장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자료 확보가 목적은 아닐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유치위원장인 강 시장과 사무총장의 소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포착했거나 또 다른 혐의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은 별개고 수사의 핵심은 공문서 위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의 칼끝이 실무자와 간부선에서 최고위층으로 옮겨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가 세계 수영대회 사업 비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수영대회 사업비를 시민들에게 축소해 알림으로써 지역사회가 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수영진흥센터와 선수촌 등 추가 사업에 대해 해명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 재래시장은 이렇게 더운 날에는 사람이 더 없게 마련이죠. 이걸 좀 낫게 해보겠다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오히려 상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일마다 장이 서는 보성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장날이지만 손님이 뚝 끊겨 파장 분위기입니다. 어머, 사람 거기 들어가갖고 요 도로 나와버려.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덥다고 오도 안 해. 상인들은 햇볕을 막아준다는 가림막, 일명 아케이드 때문에 시장 안이 더 더워져 장사를 망쳤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얼음을 7만 원어치를 샀어. 얼음을 7만 원어치 사서 고기가 다 녹아버리고 오직에서 지금 막 다 여불잖아. 장을 못 봐 더워서. 보성의 낮 최고 기온은 34.1도. 이 차양막이 아래로 오자마자 온도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약 10분간 측정한 결과 온도가 약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건 지난 6월 말. 비와 눈, 햇볕을 막는다며 보성군과 농어촌 공사가 세운 건데 반투명의 가림막이 폭염을 더 키우는 온실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열사병에 걸린 상인도 있습니다. 42도 이상 왔어요, 여가. 그 후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정신이 없어요. 막 힘이 축 파이고 이사가다 해서 이제 어제 병원에 가니까 진찰하니까 열사병이 나왔대요. 총 예산 75억 중 가림막 공사에만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던 시설이 폭염에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여름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3명이고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젊은 층 환자들의 경우 실외 작업을 하거나 운동을 하다 실신이나 탈진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낮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활동하거나 작업할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는 늘 쓰레기가 넘쳐나곤 하죠. 올해 파사로 대박을 터뜨린 목포 해양문화축제는 어땠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축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환상적인 불꽃쇼. 바다 한가운데 재현된 파시촌. 축제장에는 찾는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한국 목포 축제의 첫 느낌 어땠을까요? 근데 더 감동받은 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각자 맡은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친구를 보려고 목포까지 왔는데 거리도 깨끗하고 이런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칭찬받으니 기분 참 좋죠. 오게티는 있습니다. 빈 음료수병과 일회용 커피잔까지 전시하듯 버려졌네요. 술만 드시고 남은 쓰레기는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고기 상자 안과 임시 화장실 앞, 해안가 난간 위, 몰래 버린 쓰레기 눈에 띕니다. 버려진 쓰레기 찾아 무더위에 환경미화원들 진땀 흘립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쓰레기도 줄고 시민의식도 훨씬 나아진 걸 느낄 수 있다네요.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 또 이제 공연 끝나면은 많이 이렇게 들고 가서 쓰레기 봉투에다 많이 넣는 그런 추세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닷새 동안 열렸던 올해 축제를 다녀간 외지 관광객들에게 물었더니 대부분 목포를 다시 찾고 싶다고 했답니다. 친절했고 비교적 깨끗했고 기대만큼 즐거웠다는 겁니다. 역시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게티만 없다면 더욱 괜찮겠죠. 보기만 해도 늘 기분 좋은 도시 함께 만들어 보시죠.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소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1년 사이에 도내 축산 농가가 5천여 가구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소고기를 사 먹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담양에서 소 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강대일 씨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소값은 날로 떨어지고 사료값은 계속 올라 30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둬야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100여 마리 키우고 있는데 하루에 적자가 한 6, 7만 원 정도 나는데 계속 이러다가는 저도 30년 키웠지만은 이 노하우를 버리고 업을 접을까. 현재 산지에서 600kg 수소 한 마리 가격은 420만 원 선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소값이 100여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료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25kg 기준으로 10,000원 하던 사료가 1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농가들은 그 두당 평균 경영비에 못 미치는 수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 한 마리의 적정 생산비는 463만 원이어서 애써 키워봤자 생산비도 못 건지는 구조입니다. 현재 도내 소 사육 농가는 2만 6천여 가구로 1년 사이에 5천여 농가가 줄었습니다. 산지 소값은 내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의 소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한우 등심 100g이 8,480원으로 1년 전 7,460원에 비해서 12%나 올랐습니다. 이제 유통 구조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우리 그 생산자들 내지는 유통하신 분들이 부산물에 대한 그 이용도를 높여가지고 속값 하락으로 축산 농가는 잇따라 도산하고 있지만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고기 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건설 수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2, 4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 수주는 지난해 2, 4분기에 비해 각각 57.7%와 66.7%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 29.1%의 2배에 이르는 감소율입니다. 발주자별로 보면 광주는 공공기관은 증가했으나 민간과 민자가 감소했고 전남은 공공기관과 민간 모두 감소했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 지역 지난달 경매 건수는 63건으로 전달보다 31건이나 늘어났습니다. 낙찰가율은 97.1%,
평균 응찰자 수는 9.3명으로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매가 나오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가 높고 중소형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남대가 청소 근로자들이 쉬는 휴게실에 에어컨 전선을 끊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학교 측은 에너지 관리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 근로자들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학 측 직원이 휴게실에 들어와 에어컨의 전원선을 잘라버린 겁니다. 끊는단 말도 안 하고 우리하고 여자분들 쉬는 데만 잘라버렸더라고요. 위에 지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선은 원래대로 복구해놨지만 학교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실외기 쪽에 전선을 빼버리는가 하면 전기 자체가 통하지 않게 스위치박스 안쪽에 전기선을 끊어버렸습니다. 보임들을 잘랐다가 문제가 되니까 원상복귀를 해놓고 실외기나 콘센트 안 보이는 전선을 잘라서 여기 작동이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죠.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며 몇 차례 경고에도 근로자들이 계속해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학교 측이 에너지 절감에 무관심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 사무실에는 사람 한 명 없지만 에어컨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재보니 22도 내외, 정부 규제 온도 28도보다 훨씬 낮습니다. 인적이 드문 건물 복도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기도 합니다. 대학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근로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땀 흘리고 오전에 일하고 와서 하루 내 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와서 쉬고 있는데 지금 이 현실에 에어컨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학교 측의 황당한 조치까지 40여 명의 비정규직 청소 근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광주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가운데 오늘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촛불 집회에 참가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대표가 오늘 저녁 금남로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 앞서 열리는 정당 연설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순회 집회를 시작한 민주당도 다음 주 중에 광주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나주시 남평읍의 한 고구마 밭에서 밭일을 하러 나갔던 79살 김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어제 오후 장흥에서도 90살 김모 씨가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 출신의 산업학사 3명이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는 금형 분야에서 대회 3회 연속 금메달 수상자를 배출해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빈 캔과 페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분류해서 압축해냅니다. 폴리텍대학 광주 캠퍼스 출신의 산업학사 3명이 만든 이 기계는 지난달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형 분야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안겨줬습니다. 메달을 딱 목에 걸기 전까지는 이게 진짜 꿈일까 이런 긴장을 했었는데 딱 메달을 목에 딱 걸고 나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메달의 주인공인 광주 폴리텍대 3인방은 지난 2011년 금형 디자인과에 입학해 기술 연마에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설날에도 학교에서 떡국을 끓여 먹을 정도로 훈련실을 떠나지 않고 기계와 씨름했습니다. 추석 명절 이런 것도 다 버리고 오로지 훈련에만 몰두했고 3명이 탄압이 잘 돼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결과 졸업도 하기 전에 3인방 모두 삼성전자에 취업했고 기능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땄다고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제 이름이 달린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들 3인방의 선전으로 폴리텍대 광주 캠퍼스는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이후 내리 3차례나 금형 분야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폴리텍대 광주 캠퍼스는 2015년 열리는 브라질 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해 금형 산업의 메카인 광주의 명성과 학교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는 목표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4개 자치단체 공무원노조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광주와 전남본부는 일 숙직비와 여비 등의 상한선을 정한 안전행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은 지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를 정부의 하부 기관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노동자의 급여를 삭감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메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가칭 한려대교 건설이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반영되면서 양 도시가 공조에 나섰는데 정부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 오동도.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으로 경남 남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광객들은 양 지역을 잇는 다리가 생기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 거리를 가깝게 다니고 수월하게 다닐 수 있다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가칭 한려대교 건설은 지난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5.3km 교량 형태의 1안, 교량과 해저 터널로 잇는 2안, 각각에 소요되는 예산만 1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한려대교 건설이 최근 재점화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 계획에 반영돼 남해군과 여수시가 공동 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33명의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 초에 여수에서 1차 모임을 갖고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양시군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은 강원도에서 지역 공약은 경제성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려대교에 대한 정부의 시각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역 공약 이행 과제로서 검토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경제성, 타당성에 우선 순위를 두지 말고 동서통합과 영호남의 상징인 화합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리적 거리 단축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가진 한려대교. 양도시의 협력 체계가 정부의 의지를 바꿀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기온이 35, 6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담양과 순천에서도 폭염특보가 강화됐죠. 이로써 전남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를 기준으로 기온은 35, 6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